그 첫 번째 처방, 뭐 처방이라고 말하는 그렇지만 첫 번째 이렇게 해결의 길을 제시한 것이 바로 슬레이브 커뮤니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건 사회학 책이면서도 그러면서 심리학적 책입니다. 두 가지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저자는 블래싱거미라고 해서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블래싱거미, 존 웨슬리 블래싱거미, 1940년에서 2000년에 돌아가죠. 뭐 최근의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흑인이지만 예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사회학과 심리학에 많은 이제 지식을 가지고 흑인들의, 우리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하죠. 미국 내에 있는 아프리카계의 흑인들, 그 사람들의 역사를 쭉 보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쭉 조사해서 책을 쓴 것이 바로 슬레이브 커뮤니티입니다. 노예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고,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성향이 이렇게 몸에 뱄고, 또 이런 타입이 한 몇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런 타입의 흑인들이 이렇게 지금도 생존한다. 이렇게 이제 학술적으로, 이건 뭐 학자가 쓴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학술적이니까 볼만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7장, 이 책의 7장에 바로 이제 우리 영화 이야기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브 커뮤니티, 이런 노예 공동체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형의 퍼스널리티,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격 유형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이 7장에서 학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심리학자, 다른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참조를 해서, 특별히 이제 설리번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 설리번, 이 사람은 뭐 지금은 다 이제 인정이 됐지만 초창기에는 이런 얘기한 사람이 드물었어요. 처음에는 프로이트의 그 학설만 굉장히 심리학에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 프로이트는 결국 부모, 처음에 제가 유전 그런 얘기 했죠. 부모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성장 환경, 어렸을 때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죠. 이건 프로이트 얘기는 맞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그냥 프로이트는 계속 얘기하고, 사람들도 이런 얘기만 했는데, 설리반은 여기에다가 사회라고 하는 걸 넣었어요. 그 주변 여건이죠. 이 성장 환경은 그 가정의 환경이고, 이 설리반이 얘기한 건 사회, 지역, 이런 더 넓은 그 공동체의 사회적인 그 여건도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 성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성격을 옛날에는 이렇게 1, 2번만 강조했다고 치면, 이제는 3번까지 넣어서 그 사람의 성격은 이런 식으로 형성, 특별히 흑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흑인만의 스타일이 있거든.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 그건 바로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혹은 슬레이브 커뮤니티, 노예 생활, 노예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그들만의 어떤 사회 여건을 겪어내면서 그들에게 형성된 그들만의 내용들이 인간, 개개인의 성격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성향은 사회나 주변 여건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노예라고 하는 그 여건, 백인들에게 착직을 맞으면서 이렇게 막 살면서 백인을 미워하죠. 백인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참 가슴 아파요. 백인이 우리 흑인을 괴롭히니까 이 백인을 증오하죠. 증오합니다. 증오하는데 똑같으면서 동경을 해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나도 한번 백인이 돼봤으면,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백인이 우리를 착직질하고 이제 막 그 자기들 괴롭힐 때 그 백인을 증오하면서도 나도 저런 백인처럼 힘, 어떤 권력, 그런 얘기죠. 권력, 이런 게 한번 있어봐, 권위가 있어봤으면.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백인에게는 그 권력 행세를 못 해보고 이제 동경하는 가운데서 자기보다 아이라든지 혹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도 한번 그런 권력이나 폼을 잡아보고 싶은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뭐 그분들에겐 죄송한 얘기죠. 예를 들자면 큰 건물에서, 큰 회사에서 경비를 보고 있는 분들. 그 경비실에 있으면 얼마나 뭐 재밌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 주민들이나 아니면 회사 분들, 뭐 회사 간부들을 그분들에게 얼마나 시달리고 힘듭니까? 인격적인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딱 그걸 억누르고 참고 있다가 증오가 있죠? 동경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간혹 자기 건물에 들어오는 택배기사라든지 또는 건물에 들어오는 뭐 오토바이라든지 건물에 들어와야 되는 외부 사람들 봤을 때 외부 회사의 간부가 들어올 때는 굽신해야 되겠죠. 딱 보니까 택배기사나 아니면 무슨 뭐 트럭 운전기사나 무슨 그런 사람한테는 권위를 세우는 겁니다. 스톱! 내가 저쪽에 차 세우라고 그랬잖아. 왜 절로 가? 뭐 이러면 문을 안 열어줘. 쉽게 안 열어주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갈 때도 권위를 부리고. 다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일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이 힘 있는 그 회사 사람들한테,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렇게 막 그 고통을 당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증오는 하지만 이런 권력을 자기도 해보고 싶어. 그런데 아파트에 누구 택배기사가 딱 들어오면 어이 지금 저 아파트 힘드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최근에 뉴스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차는 들어가지 말고 애들이 위험하니까 뭐 이렇게 하고는 뭐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꼭 그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분들이. 그래서 증오가 오히려 자기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서 그걸 한번 자기도 과시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트 부부는 어떻습니까? 바로 테이트 부부가 그런 데서 나온 거죠. 흑인들의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아이들, 원래는 착하니까 입양을 했죠. 그렇지만 그 아이들에게 이런 힘이나 권력을 행세한. 그리고 그 키트라고 하는 이제 조금 밝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코녀라 걔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백인은 왠지 더 나보다 위라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키트를 잘해주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정말 이게 트라우마가 한 사람의 성향을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라우마가 대를 물려서 그 흑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이런 가슴 아픈 상처가 있는데 그것이 대를 이어서 다른 후대 흑인들에게 이렇게 전달된다는 것. 굉장히 무섭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 책을 앤톤에게 줍니다. 읽어볼. 앤톤이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럼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테이트 부부가 사실은 그 사람들도 피해자였구나. 이런 바로 뭡니까? 언더스탠드가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언더스탠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언더스탠드. 우리가 그 사람보다 밑에 이렇게 위치해 주면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혔던 그 테이트 부부들이 사실 그 사람들도 저렇게 희생자였구나.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테이트 부부의 폭력은 대를 이어서 전해 내려온 흑인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앤톤에게 이렇게 넌지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슬레이브 커뮤니티라는 책을 소개해 준 것이죠. 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슬레이브 커뮤니티라고 하는 제목 안에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흑인 집단, 흑인들 공동체, 이런 어떤 그룹이나 공동체를 얘기한다고 치면 두 번째는 뭡니까? 노예 집단, 이런 뜻이 되겠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노예 근성 이런 것처럼 그 압제받고 힘들었을 때 가졌던 마음들 거기에 세워나지 못하고 계속 그거를 물려주고 거기에서 탈피하지 못한 사람.
자기들이 당했던 고통을 남에게 그대로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는 그런 노예의 근성을 못 버리는 가슴 아픈 모습, 이런 얘기도 이 슬레이브 커뮤니티라는 말 안에는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데이븐포트 박사가 앤톤에게 이제 이 책을 주는 장면, 거기에 대사를 또 영상을 보시고 또 대사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이 만약에 안 되면 사진을 이렇게 좀 보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대사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사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데이븐포트가 이제 그 책을 주면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it might be helpful to understand the mentality of the people like the Tates. Here is called slave community. 자, it might be helpful. 이 책이 이렇게 도움이 될 거야. Understand the mentality like the Tates. 테이트 부부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멘탈리티, 정신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이 책이. Here is called slave community. 바로 이게 slave community라는 책이야. 그랬더니 이제 앤톤이 얘기합니다. Why I gotta understand somebody beating on me? 왜 내가 beating on me, 나를 때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죠? 왜 내가 이해해야만 해야 되죠? 그렇죠?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나 그 때린 사람은 분명히 악행을 행한 사람인데 왜 내가 그 사람을 understand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what you went through, 네가 겪었던 일들은 was in part the result of the treatment slaves received from the master and then passed on to their own children generation to generation right on down to the Tates. 자, 이 얘기가 이제 이번 시간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What you went through, 네가 겪었던 일은 in part, 부분적으로, 전체는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the result of the treatment, 바로 그들이 이제 노예들이 백인들에게 그 대함을 받았던 그런 일들에 당했던 일들의 결과야. 뭐냐면 slaves received from their masters. 노예들이 그 주인들에게 receive, 받았던 것들, 그런 고통, 아까 얘기한 그런 모든 어려움들, 편견들, 차별들, 폭력, 이런 걸 받았던 것들을 passed on their own children. 자기 아이들에게 pass on,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고통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해. generation to generation.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대를 이어서 그들의 고통을 자꾸 right on down to the Tate. 결국은 테이트 부부에게까지 그것이 계속 pass on, generation to generation 전달되어져 왔다는 것이죠.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대를 이어서 전달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었죠. 그 사람 성격 나빠, 이런 사고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그 조상의 트라우마까지도 후손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더군다나 사회학적으로 이런 얘기도 돼 있고 심리학적으로도 이미 돼 있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면서
뭐를 위해서 인정합니까? understand 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것이죠. understand가 제일 중요하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같이 또 보겠습니다. Sir, that sounds like an excuse. I mean, I was a kid. Sir, 그 선생님, that sounds like an excuse. 그거 꼭 용서해 주는 것처럼 들리네요. 용서해 주는 것처럼. I mean,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I was a kid. 저는 그때 어린아이였어요. 5살 때 그런 폭력 당했잖아요. I understand. 나도 알아. 박사가 얘기하죠. 다시 앤톤이 얘기합니다. You sound like you talking up for him. taking up for him. 제가 듣기엔 taking up 아마 이제 편든다는 말인 것 같아요. 당신께서 선생님께서 taking up for them, for them. 그 사람 테이트 부부들 뭐 이런 사람들을 편드는 것 같이 들리네요. 이런 말이죠. 근데 이제 닥터가 얘기합니다. I'm not saying what they did was right. 나는 what they did 그 사람들이 행한 게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야. What they did was wrong. 그 사람들이 행한 것은 wrong.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 어린아이를 폭력하고 불로 위협하고 성폭력 잘못된 것이지. 그런데 말이야, this is about you. 이 모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지금 너와 상담하는 상황은 about you. 너를 위해서, 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너에 대해서, 앤톤 자신. They were sent to me. You were sent to me. 너는 나에게 이제 보내줬잖아. 저기 이제 상부에서, 해군 상부에서 데이븐 포터 박사에게 이제 앤톤을 보냈죠. You were sent to me. 왜냐하면 because you have an anger problem. 너에게 이제 anger problem, 분노 조절의 문제가 있어서 너를 나에게 보냈는데 이제 얘기하면 where you got the right to be angry. You got the right. 너는 분명히 올바르단 말이죠. To be angry. 네가 화를 내는 거는 당연히 올바르지만 but you also have to learn to channel that anger, to use it constructively. 그러나, but you also have to learn, 너 이런 거 배워야 돼. 뭐냐면, to channel that anger. 너에게 막 솟아오르는 분노를 channel. 이렇게 채널. 즉, 채널이란 말은 이게 수로를 바꾸고, 도로를 바꾸고, 비행기, 기차 같은 거, 선로를 바꾸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에너지, 앵거의 에너지를, 분노의 에너지를 이렇게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거를 네가 have to learn, 배울 수 있어야 돼. 뭐냐면 to use it constructively. 그런 그 에너지, 분노의 에너지를 constructively, 발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배워야 돼. 이제 그런 얘기 뭡니까? Instead of getting into fights, go to the gym. Instead of getting into fight, 싸움 속에 들어가는 것 대신에 go to the gym, 체육관에 가란 말이야. Hit the bag, lift the weights, 백을 치고, 샌드백을 치고, 그리고 lift the weights, 웨이트를 이렇게 들어 올리고 말이지. You have to use that energy to better yourself. 너는 그런 에너지, 마음속에서 막 오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데 그거를 to better yourself. 오히려 너를 더 좋게 만드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채널, 이런 게 채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너는 배울 수 있어야 돼. 그런 얘기죠. You say you taking Japanese class, right? 이 앤토니 또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일본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yeah, okay. You're already on the right track. 너는 이미 벌써 좋은 그 트랙으로 들어선 거야. 그렇게 그런 쪽에 에너지를 쓰고 그런 쪽에 정신을 이렇게 또 집중을 하고 또 원하는 길도 자꾸 해버릇하면 이 나에게 솟아오르는 그런 그 과거의 아픈 트라우마로 인해 솟아오르는 그런 그 앵거 프로블렘, 분노 조절이라든지 또는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요소들의 힘이 감소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얘기한. 그래서 constructively, channel, 건설적으로 이런 걸 자꾸 방향을 전환시킬 줄 아는 지혜, 그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앤토니 얘기합니다. Can you talk about this next week? 다음 주에도 이제 제가 선생님 자주 얘기할 수 있죠. 그랬더니 이제 3 sessions, son. 3번만 만날 수 있다네. Unfortunately, that's all I'm given to make a recommendation. I'm gonna recommend that you
be given a second chance. 이제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3번 정도 만나면서 이제 recommendation 소견서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이 닥터가 잘 써주면은 이제 이 앤토는 제대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That's what you want, isn't it? 그게 네가 이제 원하는 거잖아. To stay in the Navy. 네가 일단 해군에 머무르는 게 네가 그래도 너한테 좋잖아. 이게 이제 뭐 해군 떠나면 당분간 갈 데가 없잖아요. Yes, sir. 그렇습니다. Okay. Stay out of trouble. 그래. out of trouble. 그 말썽 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슬레이브 커뮤니티에 대한 대화가 이제 끝이 나네요. 데븐 포트 박사는 이렇게 각종 상처로 가득 차 있는 그 앤토니의 마음을 이렇게 어느 정도 감을 잡고는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바로 슬레이브 커뮤니티라는 책, 특별히 거기에 나온 7장 이야기를 이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노예 공동체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미국 남부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제 흑인의 내면에는 자기도 모르게 우리 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잔인한 습성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잔인한 습성이 있고 또 폭력을 당하면서 그 마음 상처를 받으면 자기도 권력자 행세를 해보고 싶어. 나도 한번 해봤으면. 그렇게 이제 이게 바로 개인의 성향이지만 사회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understand, 이해할 수 있으면, 물론 테이트 부분은 밉지만 잘못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뭐 그 사람을 잘해주고 이런 거 관계없어요.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트라우마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테이트 부분으로 인해서 앤토니에게 엄청난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 얼마 생각만 하면 엄청나게 그 분노가 오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슬레이브 커뮤니티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죠. understand.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이런 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알죠? 내가 마음이 편안해요. 나의 상처가 그 고통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understand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런 말은 필요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그 사람의 몫임,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해하게 되면 그들로 인해 받았던 나의 트라우마나 상처의 그 고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그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까 대사에서도 이 슬레이브 커뮤니티를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야.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이트 부부의 그런 폭력이나 잘못된 모습, 그 사람들 분명히 나쁜 행동을 했지만 사실 언더스탠드 해보니까 그 사람들도 피해자예요. 그럼 누가 책임자입니까? 책임자는 없어요. 책임자가 굳이 있다면 백인입니다. 굳이 있다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굳이 있다면 노예 제도라고 하는 사회, 어떤 법칙, 사회의 그 옛날의 그 사회, 그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의 산물이 바로 테이트 부부. 그래서 키트 자녀 중에 그 백인의 피가 섞인 그 키트를 그렇게 편애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내 안에 그 차별당하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차별당하던 마음이 이렇게 자기도 차별을 하게 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앤토니나 드와이트한테는 니거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거 아이들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니거라고 깜둥아 이렇게 자기들이 그 이전에 백인들에게 이렇게 부르면서 하대를 받았는데 자기도 자기 자녀들을 자기 밑에 아이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낳습니다. 가장 무서운 거죠. 감기가 걸리면 감기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죠.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아픈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옛날에 위기 상담이라는 거를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위기, 이거는 이제 뭐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crisis 카운셀링이죠. 위기 상담, 그러니까
마음의 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담한 위기는 뭡니까? 예를 들면 뭐 사별했다거나 뭐 불합격했다거나 뭐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그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걸 이렇게 배우는데 이게 중요한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기에 빠뜨릴 위험이 많다는 거예요.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위기에 빠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회사의 사장이야. 그러면 그 밑에 사원들이 위기에 빠져요.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야. 그러면 그 아이들도 위기에 빠지게 돼. 위기에 빠진 사람이 교장 선생님이야. 그럼 그 교장 선생님을 보조하고 같이 일해야 되는 다른 선생님들도 교장 선생님 위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도 위기에 빠지게 돼. 감기가 전염하듯이 고통, 마음의 고통도 이렇게 전염이 된다는 거 참 무섭고 가슴 아파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본인이 피해를 받고 본인이 가슴이 아팠지만 2차적으로 다른 사람까지도 아프게 만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자꾸 나를 돌아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앤토니 그 테이트 부부를 쉽게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야를 좀 넓히면 테이트 부인을 이해할 수는 있게 슬레이브 커뮤니티라고 하는 맥락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트라우마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이해한다. 우리 그 아까 나왔던 대사한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then passed on to their own children, generation to generation to generation. 여러 번 반복하죠. Right on down to the Tates. 그래서 passed on 계속 그거를 전하다가 결국 테이트 부부에게까지 전파가 된 거야. 대로 물려들어. 그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박사의 충고 속에서 앤투원도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 자신도 혹시 가해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테이트 부부가 밉긴 하지만 다시 나를 돌이켜 보니까 혹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그 제가 앞에서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그 악마의 대물림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악마의 대물림. 아까 그랬죠?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랬죠? 대에서 대로 자꾸 후대로 자꾸 물려가게 되는 악마의 대물림. 누군가가 끊어야 되죠. 누군가가 끊어야 돼. 끊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병자가 되고 남을 또 병을 옮기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크라이시스 위기에 빠지게 되고 남을 또한 위기에 빠지게 하고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대물림 되는데 정말 우리는 이런 대물림을 내 손에서 끊을 수 있는 마음들을 이렇게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들을 얘기해 보는 것입니다. 그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악마의 대물림 영향 속에 있겠어요. 나도 모르게 나도 또 제2차, 제3차의 피해자를 또 양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븐 포드 박사 앤토원에게 너에게 이런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우선은 너 자신에 대한 understand, 이해가 있어야겠고 그리고 운동이라든지 기타 활발한 활동 등을 통해서 이런 에너지를 채널,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꾸 다른 쪽으로 내가 자꾸 더 활동하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 이제 그 깊은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제가 다른 강좌에서도 늘 강좌를 했는데 to occupy라는 말을 강조를 많이 해서 occupied with something 이런 강좌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occupied with 채우다 이런 말입니다. 사용하다 이런 말입니다. 화장실이 사용될 때는 occupied, 비었을 때는 empty 그렇죠? 그래서 자꾸 뭔가에 의해서 사용이 돼야 되는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이 내 몸이 이런 새로운 일에 대해서 운동이라든지 또 새로운 걸 배운다든지 이런 데 자꾸 할애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 또는 스트레스들, 힘든 것들을 이렇게 좀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자꾸 솟아오르게 되죠. 그래서 적절하게 운동하면 우리 육체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 뇌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감정 조절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또 작은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크게 마음을 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운동을 자꾸 하게 되고 마음을 자꾸 좋은 쪽으로 자꾸 이제 아큐파이드가 되게 하면 그런 스트레스가 나에게 영향을 덜 주게 되죠. 우리가 스트레스가 오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야구공이 갑자기 야구공 너무 무서우니까 축구공이 날라왔어요. 운동신경이 좀 있는 사람은 근데 너무 빨리 맞았어. 맞더라도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은 할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몸을 뒤트는 거죠. 그러면 정통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약간 비껴서 맞아요. 그러면 이제 공에 맞아서도 충격은 덜 하겠죠. 운동신경이 전혀 없는 사람은 축구공이 날라오는데 정통을 맞는 거예요. 노인이라든지 뭐 어린아이라든지. 그러면 그냥 그 충격을 100% 받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마찬가지. 스트레스는 축구공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멘탈이 건강한 사람은 이게 다가왔을 때 맞긴 맞죠. 근데 뭐 운동신경이 있고 건강하니까 조금 이렇게 비껴서 맞게 하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100으로 다가와도 운동신경이 좋고 멘탈이 건강한 사람은 그 100을 50으로 심지어는 막 30으로 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신경이 약한 사람, 다시 얘기하자면 멘탈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축구공처럼 다가올 때 이것의 100% 충격을 그대로 받는, 심지어는 더 받는 사람도 있죠. 몸이 더 많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운동을 하고 이 뇌가 활성화됐을 때는 스트레스 영향을 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약하고 또 정신적으로 고통 속에 있으면 작은 스트레스도 힘이 들어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 앤토니 피셔에서 데이븐 포트 박사가 이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데이븐 포트 박사의 1차 처방 뭐였습니까? 바로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였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는 바로 그 이해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트라우마와 고통의 강도를 내릴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데이븐 포트 박사가 첫 번째 처방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만 그 어렵고 힘든 트라우마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데이븐 포트 박사처럼 가까운 누군가가 내 옆에서 이렇게 함께 도와주면서 결국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서는 나의 트라우마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우리 그림으로 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본 이 영화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다른 상담 영화, 이 영화가 굉장히 차별되고 좀 수준 높은 게 바로 이 점이라는 거예요. 이 영화가 그래서 더 의미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 영화를 보면 영화의 전반부에 이제 앤토니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영화 후반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영화의 등장인물들 모두가 앤토니의 어려움을 돕는 조력자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합니까? 1번에 보면 닥터 데이븐 포트도 처음에는 의사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무적인 자리에서 만났죠. 그렇지만은 친자식처럼 앤토니를 대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그를 돕게 됩니다. 그런 변화, 그 뒤에도 이런 게 나오죠. 두 번째, 앤토니 자신도 자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마음이 열리면서 닥터의 충고를 실천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자신의 노력,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결국은 앤토니의 연인 셜이 등장하는데, 셜을 이제 앤토니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서 이 셜을 통해서 앤토니 그동안 복잡하게 꼬여 있었던 실마리, 잘못되었던 정체성, 왜곡되었던 자기의 성에 대한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풀리게 되는 그런 모습.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는 얘기가 이 영화에서 아주 담담하게 나옵니다. 절대로 극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영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예요. 자, 이런 얘기를 이제 앞으로 좀 더 계속해서 나누기를 소망을 하면서 오늘 얘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